공부에는 왕도가 없다. 공부에는 순서가 없다. 나는 반드시 합격한다. 매일 저녁 귀간주한다. 관장식, 관장통에 용액이 약간 남아있을 때 조절기를 잠그는 이유는요. 공기가 장내에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관장 자세 이거 뭐예요 여러분? 좌측 심수위. 이것도 그렇게 중요하잖아요. 똥구멍 여기다 관장한다. 옆으로 이렇게. 수술 후 소독 부위를 소독 시 일정한 방향으로 소독수를 문지른다. 상처의 안에서 밖으로 닦는다. 아, 우리 이거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하는데 저번에 국시에 나왔는데 엄청 어렵게 나왔습니다. 싹생글 멘붕 빠졌었죠? 이 뒷장에서 설명드릴게요. 개복 수술한 환자 상처 부위 소독하는 방법은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림이 여러 개가 나왔는데 정답은 이 중앙에서 이 밖으로 가는 거 이게 답이었습니다. 다 안에서 밖으로 간다 이런 그림이었었어요. 그리고 상처 부위는 이렇게 스프링처럼 동글동글동글하게 닦아주는 거예요. 상처 소독의 원칙, 소독솜은 한 번만 사용합니다. 그리고 버리고 또 새로운 걸로. 오염이 안 된 쪽에서 심한 쪽으로 가고요. 중심에서 가장자리로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절개를 한 부위가 있다고 한다면요. 절개 부위를 먼저 여기를 닦아주고 그리고 여기 배관액, 코스 꼽은 여기를 닦습니다. 그런데 배관액만 이렇게 꽂았다고 하면은요. 여기를 원을 그리면서 밖으로 이렇게 닦으래요. 깨끗한 상처 소독 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원을 그리면서 닦는다. 또는 위에서 아래로 닦는다. 이 정도만 알고 넘어갈게요. 구강체온 측정 가능한 대상자는 복부수술 환자이다. 보기에 뭐가 있었길래 구강으로 측정이 안 되는 환자들 알아야겠죠. 입으로 체온계 못하는 사람들 소화 6세 이하 안 된대요. 왜? 그거 깍 깨물면 수은 터질 거 아니에요. 그리고 노인들도 안 합니다. 호흡곤란 환자 입에다 뭐 안 쑤셔 넣어요. 뭐 겨드랑이나 다른 데 체온 되면 되잖아요. 고막 체온 되면 되잖아요. 무의식 환자 입에 아무것도 넣지 않습니다. 정신질 환자, 간질 환자 경련하는데 그냥 입 확 그렇게 했다가 또 수은 터지죠. 흡연 직후 음식물 섭취 10분 이내는 구강 체온을 하지 않는다는 거. 뜨거우니까 10분 지나서 해라. 기관지 내시경 검사 후 간호시 가장 중요한 사항은 호흡곤란이 나타나는지 관찰한다. 기관지 내시경 검사 금식해야 하네요. 금식하죠. 4시간 이상만 금식합니다. 4시간? 원래는 다 8시간 이상인데 기관지 내시경은 4시간 이상이야. 그래서 조금 특이해서 국가고시에 나왔었어요. 금식해야 되는 검사 위기바, 정상간, 공기, 대 이거 기관지에서 맞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위내시경, 위간 조영술, 기관지경 4시간 이상 금식, 발흉간장, 정맥신호 촬영술, 상부 위장간 촬영술. 그러니까 한마디로 위장, 대장은 다 그냥 금식이다. 또 간 기능 검사 ALT, 공복시 혈당 검사, 기초신진대사율 측정. 공복시 혈당 검사니까는 당연히 금식하겠죠. 간 기능 검사 ALT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거 없어요? 그 체열할 때 피 뽑을 때 그 부적격 혈액 어떤 건 봤어요? A, B, C, T, V, A, L, T를 받잖아요. 이 피, 에이즈 피인지, B형 간염, C형 간염인지, 인치트, 림프, 영양성 바이러스 검사, 이게 박혈병인지, VDRL, 매독인지, ALT, 간 기능이 뭐가 나쁜지, 이런 거를 검사를 체열할 때 해서, 만약에 에이즈 피야, 이런 피야, 그러면은 부적합하다. 부적격 혈액이다. 이거 다른 사람한테 수혈했다가 그 사람 이렇게 병 걸리면 큰일 난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주사, 투약 빠른 순서, 정근, 피경, 정맥, 근육, 피하, 경구 순으로 약발 받는다는 거. 호흡이 불편해 상체를 위로 올리죠? 파울러치 반자위 했어요. 이 정도입니다. 전신마취 수술 후에는 기침한다, 심호흡한다, 폐렴이나 무기폐를 예방한다, 흡인성 폐렴을 예방한다. 병실, 물품을 사용 후 관리법에서 거즈나 소문, 의료 폐기물 통해 처리하는데 일반 의료 폐기물 통해 처리합니다. 그 바늘은요? 손상성 폐기물 노란 통에 넣습니다. 통이 흰 통이던데요. 이러신 분 계셨어요. 통은 약간 아이보리인데요. 여기 몸 표시가 있어요. 이 표시가 노란색인 것도 있고 빨간색인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노란색이라고 하면은 우리 칼날, 바늘 이렇게 주사기에 있으면 이 침만 딱 뽑아서 여기다 버리거든요. 손상성에 버립니다. 30일마다 폐기물 직원이 와서 가져가요. 재활용 태반, 이건 산부인과 얘기겠죠? 15일마다 가져가겠죠? 격리의료 폐기물은 7일, 하루도 아니고 7일이래요. 그렇다는 거. 구강간호 질문 있어가지고 제가 집어넣었습니다. 무의식 환자에게 구강간호를 제공할 때 올바른 체위는 물어봤어요. 무의식이면 의식이 없죠. 측위, 고개만 옆으로 돌리는 거예요. 근데 의식이 있는 사람의 구강간호는요. 상체를 올리겠죠? 반자위 또는 파울러시 체위를 합니다. 아시겠죠?
무의식 환자의 구강간호는요. 과산화수소나 붕산수를 사용한다. 붕산수 어디서 봤는데? 틀리. 덴처도 여기 붕산수에 담갔었죠. 또 요양보호사에서는 냄새나는 세탁물 붕산수에 담가가지고 탈수 안 하고 짠다. 그러면 냄새 빠진다. 그런 용도로 사용이 됩니다. 입술 부위에는 발라요. 바세린이나 미네랄 오일을 바르죠. 특수구강 간호 시 사용할 수 있는 용액이 뭐냐? 입 안에 사용할 수 있는 용액. 알코올은 안 돼요. 붕산수, 중조수 2, 3% 괜찮다. 과산화수소 H2O2 아닙니까? 우리가 이제 녹색병에 집에 하나씩 있잖아요. 물하고 섞으래요. 과산화수소 1대 물 4 이렇게 섞어가지고 혓바닥 닦으면 백태가 제거된다. 생리식염수 0.9% 소금물이죠. 또 글리세린, 이거 화장품 만드는 원액 아닙니까? 미끌미끌한 거 입술에 발라줍니다. 클로르헥시딘, 임플란트 수술하셨어요? 아실 거예요. 발치 수술하셨어요? 핑크색으로 클로르헥시딘이라고 있습니다. 이 원액이 독해요. 희석해서 사용합니다. 미네랄 오일, 흡인시 감염을 유발하니까 조심해라. 뭐 이런 거요. 치아만 닦는 게 아니라 혓바닥도 닦아줍니다. 볼 안쪽도 닦아줘요. 입 안을 닦는 순서 이거는 여러분 그냥 가볍게만 들으세요. 입 닦을 때는요. 위에 닦고 아래 닦고요. 위에 닦고 아래 닦아요. 위는요. 윗니와 윗잇몸 닦습니다. 아래는 아랫잇몸과 아랫니 닦어요. 그리고 다시 입천장 닦고요. 그 다음에 내려와서 혓바닥 닦습니다. 그리고 볼 왼쪽, 오른쪽, 볼 안쪽을 닦아요. 이게 요양보호사에서는 나오는 문제인데 간호조무사에서는 이 순서까지는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위에 닦고 아래 닦고 위에 닦고 아래 닦고 볼 닦는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윗니, 윗잇몸, 아랫잇몸, 아랫니, 입천장, 혓바닥, 볼따구니. 이런 겸자 치아에 직접 닿지 않아야겠죠. 과산화수소는 1대4로 섞어서 사용한다. H2O2 과산화수소는요. 혀의 죽은 조직도 제거하고 냄새, 구취 원인을 제거한다. 곡반의 오목한 부분이 환자의 턱 밑으로 가도록 한다. 어떤 복이 있었어요? 곡반에 볼록한 부분이 간다. 이름 뭐 질질질 다세잖아요. 장시간 사용하면 에나멜질이 손상되겠죠. 이 과산화수소 이거 머리에 염색도 되지 않습니까? 당연히 손상된다. 철저히 헹궈내세요. 너무 자주 하면 안 됩니다. 열사병 응급처치는요. 서늘한 곳으로 옮기고 냉찜질도 해주고 시원한 관장도 하고 할 수 있는 거 다 합니다. 아시겠죠? 열사병은요. 뭐예요? 시상하부. 체온 조절 중 추가 망가집니다. 체온 조절 안 돼. 땀도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죽어요. 죽을 수도 있다. 수술 후 침상을 만드는 순서. 밑고반 윗담침. 밑고반 윗담침. 제가 만든 거잖아요. 밑혼입을, 고무포, 반혼입을, 윗혼입을, 담요, 침대보, 뭐 베개도 있죠. 그 다음에 여기서 고무포는 어디서 어디까지 깔아요? 어무이, 어깨, 무릎까지 깝니다. 이거 어깨 허리로 나오면 또 엄청 헷갈려요.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크레들 침상은 어디다 놓죠? 밑고반 윗담침이에요. 크레들 침상 아시죠? 화상 환자들 이 속으로 쏙 들어가잖아요. 크레들 침상은 만혼이불과 윗혼이불 사이에 놓는다. 이거를 외우려면 그냥 이렇게 같이 외우면 좋잖아요. 밑고반 윗담침. 안 헤어지시는 분들은요. 미고반, 미술고등학교에 갔는데 위가 아팠어. 위가 다쳤다. 이렇게라도 외워요. 이게 순서를 물어봤을 때 밑고반 윗담침을 알면요. 그냥 보기 딱딱딱딱 바로 맞출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장. 사람 살려. 임신 중기에서 말기까지 정상적인 체중 증가는 일주일에 400에서 500g 정도이다. 임신 몇 개월부터 4개월 이후부터 6개월간 체중이 1.5에서 2.5 증가합니다. 임신 4개월부터 임신 12개월까지 아니잖아요. 임신은 10개월까지잖아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5, 6, 7, 8, 9, 10, 1, 2, 3, 4, 5, 6개월 아닙니까? 한 달에 2kg가 증가하면은 6개월이면은 12kg 증가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1.5에서 2니까 11, 12kg가 증가한다는 거예요. 임신하고 몸무게가 얼마큼 늘었어? 보통은 11, 12kg가 늘어. 왜? 4개월 이후부터 는데요. 근데 임신 1, 2개월부터 막 뿌르면은 좀 말이 안 되는 거겠죠. 그랬어. 그런데 일주일에는 얼마 느냐 물었어요. 아니, 한 달에 2kg면
일주일에는 얼마예요? 4분의 1 아닙니까? 그래서 2kg를 4분의 1 나누니까 한 500이다. 그런데 1.5도 있으니까 400에서 500이다. 이 숫자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임신 4개월부터 막달까지 6개월간 한 달에 한 2kg씩 느니까 총 11, 12kg가 된다. 이것까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관장 시 관장통에 용액이 약간 남아있을 때 조절기를 잠그는 이유는요. 공기가 장내에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관장 자세 이거 뭐예요, 여러분? 좌측 심수 위. 이것도 그렇게 중요하잖아요. 똥구멍 여기다 관장한다. 옆으로 이렇게. 수술 후 소독 부위를 소독 시 일정한 방향으로 소독수를 문지른다. 상처의 안에서 밖으로 닦는다. 우리 이거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하는데 저번에 국시에 나왔는데 엄청 어렵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멘붕 빠졌었죠? 이 뒷장에서 설명드릴게요. 개복 수술한 환자 상처 부위 소독하는 방법은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림이 여러 개가 나왔는데 정답은 이 중앙에서 이 밖으로 가는 거 이게 답이었습니다. 다 안에서 밖으로 간다 이런 그림이었었어요. 그리고 상처 부위는 이렇게 스프링처럼 동글동글동글하게 닦아주는 거예요. 상처 소독의 원칙, 소독솜은 한 번만 사용합니다. 그리고 버리고 또 새로운 걸로. 오염이 안 된 쪽에서 심한 쪽으로 가고요. 중심에서 가장자리로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절개를 한 부위가 있다고 한다면요. 절개 부위를 먼저 여기를 닦아주고 그리고 여기 배관액, 코스 꼽은 여기를 닦습니다. 그런데 배관액만 이렇게 꽂았다고 하면은요. 여기를 원을 그리면서 밖으로 이렇게 닦으래요. 깨끗한 상처 소독 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원을 그리면서 닦는다. 또는 위에서 아래로 닦는다. 이 정도만 알고 넘어갈게요. 구강 체온 측정 가능한 대상자는 복부 수술 환자이다. 보기에 뭐가 있었길래 구강으로 측정이 안 되는 환자들 알아야겠죠. 입으로 체온계 못하는 사람들 소화 6세 이하 안 된대요. 왜? 그거 꽉 깨물면 수은 터질 거 아니에요. 그리고 노인들도 안 합니다. 호흡곤란 환자 입에다 뭐 안 쑤셔 넣어요. 뭐 겨드랑이나 다른 데 체온 재면 되잖아요. 고막 체온 재면 되잖아요. 무의식 환자 입에 아무것도 넣지 않습니다. 정신질 환자 간질 환자 경련하는데 그냥 입 콱 그렇게 했다가 또 수은 터지죠. 흡연 직후 음식물 섭취 10분 이내는 구강 체온을 하지 않는다는 거. 뜨거우니까 10분 지나서 해라. 기관지 내시경 검사 후 간호시 가장 중요한 사항은 호흡곤란이 나타나는지 관찰한다. 기관지 내시경 검사 금식해야 하네요. 금식하죠. 4시간 이상만 금식합니다. 4시간? 원래는 다 8시간 이상인데 기관지 내시경은 4시간 이상이야. 그래서 조금 특이해서 국가고시에 나왔었어요. 금식해야 되는 검사 위기바, 정상간, 공기, 대 이거 귀간주에서 맞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위내시경, 위간 조영술, 기간지경 4시간 이상 금식, 발윤간장, 정맥신호 촬영술, 상부 위장간 촬영술. 그러니까 한마디로 위장, 대장은 다 그냥 금식이다. 또 간 기능 검사 ALT, 공복시형 혈당 검사, 기초신진대사율 측정. 공복시 혈당 검사니까는 당연히 금식하겠죠. 간 기능 검사 ALT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거 없어요? 그 체열할 때 피 뽑을 때 그 부적격 혈액 어떤 건 봤어요? A, B, C, T, V, A, L, T를 봤잖아요. 이 피, 에이즈 피인지, B형 간염, C형 간염인지, 인치트, 림프, 영양성 바이러스 검사, 이게 박혈병인지, VDRL, 매독인지, ALT, 간 기능이 뭐가 나쁜지, 이런 거를 검사를 체열할 때 해서, 만약에 에이즈 피야, 이런 피야, 그러면은 부적합하다. 부적격 혈액이다. 이거 다른 사람한테 수혈했다가 그 사람 이렇게 병 걸리면 큰일 난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주사, 투약 빠른 순서, 정근, 피경, 정맥, 근육, 피하, 경구 순으로 약발 받는다는 거. 호흡이 불편해 상체를 위로 올리죠. 파울러치 반자위 했어요. 이 정도입니다. 전신마취 수술 후에는 기침한다, 심호흡한다, 폐렴이나 무기폐를 예방한다, 흡인성 폐렴을 예방한다. 병실, 물품을 사용 후 관리법에서 거즈나 소문, 의료 폐기물 통해 처리하는데 일반 의료 폐기물 통해 처리합니다. 그 바늘은요? 손상성 폐기물 노란 통에 넣습니다. 통이 흰 통이던데요. 이러신 분 계셨어요. 통은 약간 아이보리인데요. 여기 몸 표시가 있어요. 이 표시가 노란색인 것도 있고 빨간색인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노란색이라고 하면은 우리 칼날, 바늘 이렇게 주사기에 있으면 이 침만 딱 뽑아서 여기다 버리거든요. 손상성에 버립니다. 30일마다 폐기물 직원이 와서 가져가요. 재활용 태반, 이건 산부인과 얘기겠죠? 15일마다 가져가겠죠? 격리의료 폐기물은 7일, 하루도 아니고 7일이래요. 그렇다는 거. 구강간호 질문 있어가지고 제가 집어넣었습니다. 무의식 환자에게 구강간호를 제공할 때 올바른 체위는 물어봤어요. 무의식이면 의식이 없죠.
측위, 고개만 옆으로 돌리는 거예요. 근데 의식이 있는 사람의 구강 간호는요. 상체를 올리겠죠? 반자위 또는 파울러시 체위를 합니다. 아시겠죠? 무의식한 자의 구강 간호는요. 과산화수소나 붕산수를 사용한다. 붕산수 어디서 봤는데? 틀리. 덴처도 여기 붕산수에 담궜었죠? 또 요양보호사에서는 냄새나는 세탁물 붕산수에 담가가지고 탈수 안 하고 짠다. 그러면 냄새 빠진다. 그런 용도로 사용이 됩니다. 입술 부위에는 발라요. 바세린이나 미네랄 오일을 바르죠. 특수구강 간호 시 사용할 수 있는 용액이 뭐냐? 입 안에 사용할 수 있는 용액. 알코올은 안 돼요. 붕산수, 중조수 2, 3% 괜찮다. 과산화수소 H2O2 아닙니까? 우리가 이제 뭐라고 녹색병에 집에 하나씩 있잖아요. 물하고 섞으래요. 과산화수소 1대 물 4 이렇게 섞어가지고 혓바닥 닦으면 백태가 제거된다. 생리식염수 0.9% 소금물이죠. 또 글리세린 이거 화장품 만드는 원액 아닙니까? 미끌미끌한 거 입술에 발라줍니다. 클로르헥시딘 임플란트 수술하셨어요? 아실 거예요. 발치 수술하셨어요? 핑크색으로 클로르헥시딘이라고 있습니다. 이 원액이 독해요. 희석해서 사용합니다. 미네랄 오일, 흡인시 감염을 유발하니까 조심해라. 뭐 이런 거요. 치아만 닦는 게 아니라 혓바닥도 닦아줍니다. 볼 안쪽도 닦아줘요. 입 안을 닦는 순서 이거는 여러분 그냥 가볍게만 들으세요. 입 닦을 때는요. 위에 닦고 아래 닦고요. 위에 닦고 아래 닦아요. 위는요. 윗니와 윗잇몸 닦습니다. 아래는 아랫잇몸과 아랫니 닦어요. 그리고 다시 입천장 닦고요. 그 다음에 내려와서 혓바닥 닦습니다. 그리고 볼 왼쪽 오른쪽 볼 안쪽을 닦아요. 이게 요양보호사에서는 나오는 문제인데 간호조무사에서는 이 순서까지는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위에 닦고 아래 닦고 위에 닦고 아래 닦고 볼 닦는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윗니 윗잇몸 아랫잇몸 아랫니 입천장 혓바닥 볼따구니 이런 겸자 치아에 직접 닿지 않아야겠죠. 과산화수소는 1대4로 섞어서 사용한다. H2O2 과산화수소는요. 혀의 죽은 조직도 제거하고 냄새, 구취 원인을 제거한다. 곡반의 오목한 부분이 환자의 턱 밑으로 가도록 한다. 어떤 복이 있었어요? 곡반에 볼록한 부분이 간다. 이름 뭐 질질질 다세잖아요. 장시간 사용하면 에나멜질이 손상되겠죠. 이 과산화수소 이거 머리에 염색도 되지 않습니까? 당연히 손상된다. 철저히 헹궈내세요. 너무 자주 하면 안 됩니다. 열사병 응급처치는요. 서늘한 곳으로 옮기고 냉찜질도 해주고 시원한 관장도 하고 할 수 있는 거 다 합니다. 아시겠죠? 열사병은요. 뭐예요? 시상하부 체온 조절 중 추가 망가집니다. 체온 조절 안 돼. 땀도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죽어요. 죽을 수도 있다. 수술 후 침상을 만드는 순서. 밑고반 윗담침 밑고반 윗담침 제가 만든 거잖아요. 밑혼이불 고무포 반혼이불 윗혼이불 담요 침대보 뭐 베개도 있죠. 그 다음에 여기서 고무포는 어디서 어디까지 깔아요? 어무이 어깨 무릎까지 깝니다. 이거 어깨 허리로 나오면 또 엄청 헷갈려요.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크레들 침상은 어디다 놓죠? 밑고반 윗담침이에요. 크레들 침상 아시죠? 화상 환자들 이 속으로 쏙 들어가잖아요. 크레들 침상은 만혼이불과 윗혼이불 사이에 놓는다. 이거를 외우려면 그냥 이렇게 같이 외우면 좋잖아요. 밑고반 윗담침. 안 헤어지시는 분들은요. 미고반 미술고등학교에 갔는데 위가 아팠어. 위가 다쳤다. 이렇게라도 외워요. 이게 순서를 물어봤을 때 밑고반 윗담침을 알면요. 그냥 보기 딱딱딱딱 바로 맞힐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장 사람 살려. 임신 중기에서 말기까지 정상적인 체중 증가는 일주일에 400에서 500g 정도이다. 임신 몇 개월부터 4개월 이후부터 6개월간 체중이 1.5에서 2.5 증가합니다. 임신 4개월부터 임신 12개월까지 아니잖아요. 임신은 10개월까지잖아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5, 6, 7, 8, 9, 10, 1, 2, 3, 4, 5, 6개월 아닙니까? 한 달에 2kg가 증가하면은 6개월이면은 12kg 증가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1.5에서 2니까 11, 12kg가 증가한다는 거예요. 임신하고 몸무게가 얼마큼 늘었어? 보통은 11, 12kg가 늘어. 왜? 4개월 이후부터 는데요. 근데 임신 1, 2개월부터 막 뿌르면은 좀 말이 안 되는 거겠죠. 그랬어. 그런데 일주일에는 얼마 느냐 물었어요. 아니, 한 달에 2kg면
일주일에는 얼마예요? 4분의 1 아닙니까? 그래서 2kg를 4분의 1 나누니까 한 500이다. 그런데 1.5도 있으니까 400에서 500이다. 이 숫자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임신 4개월부터 막달까지 6개월간 한 달에 한 2kg씩 느니까 총 11, 12kg가 는다. 이것까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관장식, 관장통에 용액이 약간 남아있을 때 조절기를 잠그는 이유는요. 공기가 장내에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관장 자세 이거 뭐예요, 여러분? 좌측 심수위. 이것도 그렇게 중요하잖아요. 똥구멍 여기다 관장한다. 옆으로 이렇게. 수술 후 소독 부위를 소독 시 일정한 방향으로 소독솜을 문지른다. 상처의 안에서 밖으로 닦는다. 우리 이거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하는데 저번에 국시에 나왔는데 엄청 어렵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멘붕 빠졌었죠? 이 뒷장에서 설명드릴게요. 개복 수술한 환자 상처 부위 소독하는 방법은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림이 여러 개가 나왔는데 정답은 이 중앙에서 이 밖으로 가는 거 이게 답이었습니다. 다 안에서 밖으로 간다 이런 그림이었었어요. 그리고 상처 부위는 이렇게 스프링처럼 동글동글동글하게 닦아주는 거예요. 상처 소독의 원칙, 소독솜은 한 번만 사용합니다. 그리고 버리고 또 새로운 걸로. 오염이 안 된 쪽에서 심한 쪽으로 가고요. 중심에서 가장자리로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절개를 한 부위가 있다고 한다면요. 절개 부위를 먼저 여기를 닦아주고 그리고 여기 배관액, 코스 꼽은 여기를 닦습니다. 그런데 배관액만 이렇게 꽂았다고 하면은요. 여기를 원을 그리면서 밖으로 이렇게 닦으래요. 깨끗한 상처 소독 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원을 그리면서 닦는다. 또는 위에서 아래로 닦는다. 이 정도만 알고 넘어갈게요. 구강 체온 측정 가능한 대상자는 복부 수술 환자이다. 보기에 뭐가 있었길래 구강으로 측정이 안 되는 환자들 알아야겠죠. 입으로 체온계 못하는 사람들 소화 6세 이하 안 된대요. 왜? 그거 꽉 깨물면 수은 터질 거 아니에요. 그리고 노인들도 안 합니다. 호흡곤란 환자 입에다 뭐 안 쑤셔 넣어요. 뭐 겨드랑이나 다른 데 체온 재면 되잖아요. 고막 체온 재면 되잖아요. 무의식 환자 입에 아무것도 넣지 않습니다. 정신질 환자 간질 환자 경련하는데 그냥 입 콱 그렇게 했다가 또 수은 터지죠. 흡연 직후 음식물 섭취 10분 이내는 구강 체온을 하지 않는다는 거. 뜨거우니까 10분 지나서 해라. 기관지 내시경 검사 후 간호시 가장 중요한 사항은 호흡곤란이 나타나는지 관찰한다. 기관지 내시경 검사 금식해야 하네요. 금식하죠. 4시간 이상만 금식합니다. 4시간? 원래는 다 8시간 이상인데 기관지 내시경은 4시간 이상이야. 그래서 조금 특이해서 국가고시에 나왔었어요. 금식해야 되는 검사, 위기바, 정상간, 공기, 대. 이거 기관지에서 맞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위내시경, 위간 조영술, 기관지경 4시간 이상 금식, 발흉간장, 정맥신호 촬영술, 상부 위장간 촬영술. 그러니까 한마디로 위장, 대장은 다 그냥 금식이다. 또 간 기능 검사 ALT, 공복시형 혈당 검사, 기초신진대사율 측정. 공복시 혈당 검사니까는 당연히 금식하겠죠. 간 기능 검사 ALT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거 없어요? 그 체열할 때 피 뽑을 때 그 부적격 혈액 어떤 건 봤어요? A, B, C, T, V, A, L, T를 봤잖아요. 이 피, 에이즈 피인지, B형 간염, C형 간염인지, 인치트, 림프, 영양성 바이러스 검사, 이게 박혈병인지, VDRL, 매독인지, ALT, 간 기능이 뭐가 나쁜지, 이런 거를 검사를 체열할 때 해서, 만약에 에이즈 피야, 이런 피야, 그러면은 부적합하다. 부적격 혈액이다. 이거 다른 사람한테 수혈했다가 그 사람 이렇게 병 걸리면 큰일 난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주사, 투약 빠른 순서, 정근, 피경, 정맥, 근육, 피하, 경구 순으로 약발 받는다는 거. 호흡이 불편해 상체를 위로 올리죠. 파울러치 반자위 했어요. 이 정도입니다. 전신마취 수술 후에는 기침한다, 심호흡한다, 폐렴이나 무기폐를 예방한다, 흡인성 폐렴을 예방한다. 병실, 물품을 사용 후 관리법에서 거즈나 소문, 의료 폐기물 통해 처리하는데 일반 의료 폐기물 통해 처리합니다. 그 바늘은요? 손상성 폐기물 노란 통에 넣습니다. 통이 흰 통이던데요. 이러신 분 계셨어요. 통은 약간 아이보리인데요. 여기 몸 표시가 있어요. 이 표시가 노란색인 것도 있고 빨간색인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노란색이라고 하면은 우리 칼날, 바늘 이렇게 주사기에 있으면 이 침만 딱 뽑아서 여기다 버리거든요. 손상성에 버립니다. 30일마다 폐기물 직원이 와서 가져가요. 재활용 태반, 이건 산부인과 얘기겠죠? 15일마다 가져가겠죠? 격리의료 폐기물은 7일. 하루도 아니고 7일이래요. 그렇다는 거. 구강간호 질문 있어가지고 제가 집어넣었습니다. 무의식 환자에게 구강간호를 제공할 때 올바른 체위는 물어봤어요. 무의식이면 의식이 없죠.
측위, 고개만 옆으로 돌리는 거예요. 근데 의식이 있는 사람의 구강 간호는요. 상체를 올리겠죠? 반자위 또는 파울러시 체위를 합니다. 아시겠죠? 무의식한 자의 구강 간호는요. 과산화수소나 붕산수를 사용한다. 붕산수 어디서 봤는데? 틀리. 덴처도 여기 붕산수에 담궜었죠? 또 요양보호사에서는 냄새나는 세탁물 붕산수에 담가가지고 탈수 안 하고 짠다. 그러면 냄새 빠진다. 그런 용도로 사용이 됩니다. 입술 부위에는 발라요. 바세린이나 미네랄 오일을 바르죠. 특수구강 간호 시 사용할 수 있는 용액이 뭐냐? 입 안에 사용할 수 있는 용액. 알코올은 안 돼요. 붕산수, 중조수 2, 3% 괜찮다. 과산화수소 H2O2 아닙니까? 우리가 이제 그 뭐라고 녹색병에 집에 하나씩 있잖아요. 물하고 섞으래요. 과산화수소 1대 물 4 이렇게 섞어가지고 혓바닥 닦으면 백태가 제거된다. 생리식염수 0.9% 소금물이죠. 또 글리세린 이거 화장품 만드는 원액 아닙니까? 미끌미끌한 거 입술에 발라줍니다. 클로로엑시딘 임플란트 수술하셨어요? 아실 거예요. 발치 수술하셨어요? 핑크색으로 클로로엑시딘이라고 있습니다. 이 원액이 독해요. 희석해서 사용합니다. 미네랄 오일, 흡인시 감염을 유발하니까 조심해라. 뭐 이런 거요. 치아만 닦는 게 아니라 혓바닥도 닦아줍니다. 볼 안쪽도 닦아줘요. 입 안을 닦는 순서 이거는 여러분 그냥 가볍게만 들으세요. 입 닦을 때는요. 위에 닦고 아래 닦고요. 위에 닦고 아래 닦아요. 위는요. 윗니와 윗잇몸 닦습니다. 아래는 아랫잇몸과 아랫니 닦어요. 그리고 다시 입천장 닦고요. 그 다음에 내려와서 혓바닥 닦습니다. 그리고 볼 왼쪽 오른쪽 볼 안쪽을 닦아요. 이게 요양보호사에서는 나오는 문제인데 간호조무사에서는 이 순서까지는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위에 닦고 아래 닦고 위에 닦고 아래 닦고 볼 닦는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윗니 윗잇몸 아랫잇몸 아랫니 입천장 혓바닥 볼따구니 이런 겸자 치아에 직접 닿지 않아야겠죠. 과산화수소는 1대4로 섞어서 사용한다. H2O2 과산화수소는요. 혀의 죽은 조직도 제거하고 냄새, 구취 원인을 제거한다. 곡반의 오목한 부분이 환자의 턱 밑으로 가도록 한다. 어떤 복이 있었어요? 곡반에 볼록한 부분이 간다. 이름 뭐 질질질 다세잖아요. 장시간 사용하면 에나멜질이 손상되겠죠. 이 과산화수소 이거 머리에 염색도 되지 않습니까? 당연히 손상된다. 철저히 헹궈내세요. 너무 자주 하면 안 됩니다. 열사병 응급처치는요. 서늘한 곳으로 옮기고 냉찜질도 해주고 시원한 관장도 하고 할 수 있는 거 다 합니다. 아시겠죠? 열사병은요. 뭐예요? 시상하부 체온 조절 중 추가 망가집니다. 체온 조절 안 돼. 땀도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죽어요. 죽을 수도 있다. 수술 후 침상을 만드는 순서. 밑고반 윗담침 밑고반 윗담침 제가 만든 거잖아요. 밑혼입을 고무포 반혼입을 윗혼입을 담요 침대보 뭐 여기 베개도 있죠. 그 다음에 여기서 고무포는 어디서 어디까지 깔아요? 어무이 어깨 무릎까지 깝니다. 이거 어깨 허리로 나오면 또 엄청 헷갈려요.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크레들 침상은 어디다 놓죠? 밑고반 윗담침이에요. 크레들 침상 아시죠? 화상 환자들 이 속으로 쏙 들어가잖아요. 크레들 침상은 마눈이불과 윗혼이불 사이에 놓는다. 이거를 외우려면 그냥 이렇게 같이 외우면 좋잖아요. 밑고반 윗담침. 안 외워지시는 분들은요. 미고반 미술고등학교에 갔는데 위가 아팠어. 위가 다쳤다. 이렇게라도 외워요. 이게 순서를 물어봤을 때 밑고반 윗담침을 알면요. 그냥 보기 딱딱딱딱 바로 맞힐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장 사람 살려. 임신 중기에서 말기까지 정상적인 체중 증가는 일주일에 400에서 500g 정도이다. 임신 몇 개월부터 4개월 이후부터 6개월간 체중이 1.5에서 2.5 증가합니다. 임신 4개월부터 임신 12개월까지 아니잖아요. 임신은 10개월까지잖아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5, 6, 7, 8, 9, 10, 1, 2, 3, 4, 5, 6개월 아닙니까? 한 달에 2kg가 증가하면은 6개월이면은 12kg 증가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1.5에서 2니까 11, 12kg가 증가한다는 거예요. 임신하고 몸무게가 얼마큼 늘었어? 보통은 11, 12kg가 늘어. 왜? 4개월 이후부터 는데요. 근데 임신 1, 2개월부터 막 뿌르면은 좀 말이 안 되는 거겠죠. 그랬어. 그런데 일주일에는 얼마 느냐 물었어요. 아니, 한 달에 2kg면
일주일에는 얼마예요? 4분의 1 아닙니까? 그래서 2kg를 4분의 1 나누니까 한 500이다. 그런데 1.5도 있으니까 400에서 500이다. 이 숫자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임신 4개월부터 막달까지 6개월간 한 달에 한 2kg씩 느니까 총 11, 12kg가 는다. 이것까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 공부에는 순서가 없다. 나는 반드시 합격한다. 매일 저녁 귀간주한다.